안녕하세요. 조우미 A입니다. 분양 코코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카페를 이제 간혹 들리신 분들은 아셨겠지만 지난 3주간 제가 글을 올리지 못했어요. 사실 봄이 되면서 업무량이 이렇게 너무 늘어가지고 글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3주간 이렇게 공백이 있을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못 했는데 공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해보면 어떨까. 어차피 제가 부동산 시장에 관한 보고서들은 늘상 이제 생활에서 이렇게 쓰게 되는데요. 그런 보고서 내용들을 조금 편집을 해서 이 동영상을 통해서 그냥 대화를 하면서 풀어보면 저도 시간이 세이브 되고 여러분들도 글은 사실 가만히 앉아서 읽어야 되지만 이런 영상은 차를 타고 이동할 때나 뭐 그냥 가볍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도움이 많이 서로 오히려 글보다는 영상이 더 시간도 세이브 되고 도움이 되겠다. 네, 그런 취지에서 제가 오늘 영상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오늘은요, 2018년 4월부터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 건가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공유하고자 해요. 지역적으로는 좀 편차는 있겠지만요, 큰 그 부동산 흐름을 이 지역적인 부분이 어느 틈엔가는 이렇게 따라가서 합류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큰 흐름, 적어도 2018년에는 어떤 흐름으로 갈 건지를 우리가 알고 투자에 임하거나 아니면 매도를 하거나 그런 부분을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그런 지식들을 같이 공유해보는 시간으로 할게요. 네, 그러면 2018년 지금부터 해서 하반기보다는요, 지금 4월 이후에 시장은 어떻게 변할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가지 목차로 구성을 했어요. 먼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전망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고요. 기존 아파트 시장과 신규 아파트 시장의 그런 통계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추이가 어떻게 흘러갈 건지를 보시고 그 다음에 업계에서는 향후 전망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를 네, 같이 한번 보실게요. 먼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2018년 전망입니다. 작년 2011년 11월에 나온 보고서인데요. 이 종합적인 인사이트를 보시면 가격보다 공급 물량의 하방 압력이 커진다. 라는 전망치를 내놓았는데 사실 지금 거의 맞고 있는 그런 추이죠. 예, 리스크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유동성 축소. 시장에 돈들이 부동산으로 유입이 되질 않고 유동성이 상당히 축소된다. 그런 의미예요. 지금 금리는 오르고 있죠. 금리가 오르면 과거 부동산 시장을 보시게 되면 금리가 오르면 항상 매매는 좀 주춤했어요. 그래서 이런 유동성이 축소되는 2018년이기 때문에 매매는 관망세로 전환이 될 거다. 라는 첫 번째 분석이었고 두 번째는 수요는 위축될 거다. 왜냐하면 총 양적으로 접근했을 때 돈을 빌리는 데 대해서 제약이 커져요. 그래서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대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히 이제 분양권 시장 같은 경우 대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이너스 통장이나 아니면 신용대출이 1,000만 원이라도 있으면 중도금 대출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대출 규제가 현실화가 지금 됐기 때문에 수요 위축은 불가피한 걸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하지만 교체 압력, 집이 낡아서 나는 팔고 새 집 사야 되겠어 라는 수요, 또 투자, 50대, 60대 정년퇴직하신 어르신들 어떠세요? 월급처럼 따박따박 월세 받는, 네, 그런 수익형 부동산 상품.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전세 월세. 네, 이렇게 임대 수요 분들은 계속 시장에 존재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매매적인 측면에서는, 양호한 상품에 수요가 집중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 첫 페이지를 보시면 양호한 상품, 부동산 중에서도
여기 보시면 연못이 아주 좋죠. 뒤에 폭포도 나오고. 네, 부동산 중에서도 아주 입지가 좋거나 아니면 상품이 좋거나 아니면 주변에 공급 물량이 없거나 이렇게 양호한 상품에 수요가 집중되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날 거다라고 전망했고요. 세 번째, 준공 증가. 다들 아시겠지만 입주 물량이 작년부터 지방을 기점으로 해서 쭉 수도권까지 증가하고 있고 올해, 내년 예, 계속 입주 물량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면 시장에 매매, 전세, 월세 네, 모든 공급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뭐 시장별로는 역전세 난도 좀 있을 수 있고 거래는 기존 아파트 거래는 이제 신규 입주 물량 때문에 자연스럽게 감소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현상이 오죠. 그래서 매매는 전반적으로 좀 위축될 거다. 요렇게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중에 먼저 유동성 축소 부분을 보시게 되면요. 금리 인상. 이미 금리 인상은 예견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근영 외에 또 어떤 분이 연구 보고서를 발표를 했어요. 저도 박사과정에 있습니다만 이런 연구 보고서들은 거의 통계를 근간으로 해서 분석을 해서 결론을 냅니다. 그래서 거의 정확하다고 보면은 아마 맞으실 것 같아요. CD 금리가 1% 상승하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가 6개월 후에 1.69% 하락하는 효과가 있다. 이거를 이 연구 논문에서 입증이 된 거죠. 매매는 이제 6개월 뒤에 1.69%가 하락이 되는데 전세 같은 경우는 그 하락폭이 좀 더 심하고요. 1년 차로 봤을 때 매매가가 마이너스 2.4% 정도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데 전세 같은 경우 또 한 3%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 2년 정도 가서는 그 갭 차이가 조금 줄어드는 이제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일단 금리하고 전세 월세와의 관계 여러분 많이 아실 텐데요. 금리가 일단 상승을 하게 되면은 월세로 내놓으신 분들 금리가 올랐네? 전세로 전환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전세로 전환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시장에 전세 물량이 늘어나게 되죠. 공급이 늘어나면 당연히 가격은 조금 하방 압력을 받는 그런 현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페이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보다가 전월세 전환율을 같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왜냐면 우리 이제 매매 시장 투자를 하시거나 내 집 마련을 하실 때 매매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바로 전월세 전환율 추이예요. 네, 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비율인데요. 예, 공식 보시게 되면 전세금 마이너스 월세 보증금 분의 월세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100을 하면 전월세 전환율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전세가 2억이에요. 그러면 그런데 월세가 1억에 50만 원입니다. 그러면 전월세 전환율이 얼마일까요? 전세금 2억 빼기 월세 보증금 1억 원. 월세 5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하면 600만 원이죠. 1억분의 600만 원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6%라는 전월세 전환율이 나오게 됩니다. 예, 6%면 좀 높은 거예요. 네, 서울 같은 경우는 뭐 한 4.3%, 뭐 이렇게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지난 3월 매경신문 기사를 보면요. 서울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이 4.0%, 그래서 10개월 만에 하락했다. 예,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물론 이제 각 구별로 네, 좀 다르게 나타나기는 했지만 전반적인 평균이 그렇다라는 이제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제 전월세 전환율이 하락이 됐다. 이제 요거는 어떤 의미로 보시면은 이제 되냐면 전세 공급이 일단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대출 규제 또 금리 인상까지 지금 이 시장에는 같이 나타나고 있는 이런 분위기죠. 근데 이제 서울 역시 입주 물량이 증가하면서 전세 공급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전세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안정 추세로 돌아서게 되고요. 그동안 전세가 없어서 월세로 가신 분들까지
이제 전세로 갈 물량이 있기 때문에 전세로 가시면서 월세 수요 자체도 감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월세 수익을 목적으로 하시는 주인분들께서는 그래도 월세를 고수를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수요가 감소를 했는데 월세 공급은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월세도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전세도 일부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월세도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네, 이런 현상들은 매매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반대적인 부분을 보실게요. 우리가 2015년, 2016년에는 전세 공급이 적었죠. 전세 공급이 적었다라기보다는 신규 입주 물량 자체가 좀 적었기 때문에 당연히 전세 물량도 시장에 적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금리 자체가 낮았기 때문에 그때는 월세 보증금에서 뭐 돈이 조금 더 있으시다 이런 분들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전세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전세 수요는 꾸준히 이제 증가를 하는 이제 그런 시장 흐름을 보였는데요. 그런데 이제 반면에 집주인분들은 또 월세를 선호했어요. 예. 세입자분들은 전세를 선호했는데 집주인분들은 또 월세를 선호했기 때문에 전세도 반전세로 돌아가는 이제 그런 시장 흐름을 보였죠.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세 공급은 감소하고 전세 가격은 상승했어요. 그래서 매매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데 이때 이제 갭 투자 하시는 분들이 갭 투자 하시기에는 상당히 좋은 여건이었죠. 제가 이제 예를 들어보게 되면요. 매매가가 3억 5천, 그런데 전세가 3억, 3억 1천, 이렇게 갔어요. 예, 그러면 매매가가 3억 5천인데 전세가 3억. 그러면 5천이죠. 5천을 갖고 갭 투자를 할 수 있는데 그 집이 1년 만에 4억이 됩니다. 그럼 내가 5천 투자해서 5천을 버는 거죠. 좋은, 그 같은 아파트의 좋은 동호수 같은 경우는 4억 2천이 됩니다. 그러면 5천 투자해서 7천을 벌죠. 1년 만에. 예, 그렇게 갭 투자가 너무 갭 투자를 하기에 상당히 좋은 시장이었죠. 그런데 전월세 전환율이 지금 이제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전세 가격도 많이 안정세를 찾고 월세 가격도 하락이 됐어요. 그러면 똑같은 경우로 살펴보면 지금 4억이죠. 여기서 갭 투자는 4억에 팔았어요. 지금 4억이에요. 그런데 전세가 갭 투자가 4억에 팔았는데 전세가 3억, 3억 2천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과거에 5천 갖고 투자하셨던 분이 지금은 8천, 9천 갖고 투자를 하셔야 되죠. 예. 투자 금액이 많이 늘어났고요. 투자 금액은 늘어났는데 그만큼 오를 가능성은 많이 없기 때문에 내가 8천, 9천을 투자해도 지금 사실 더 오를 거를 보장할 수는 없죠. 예,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갭 투자 시장을 여러분들께서 갭 투자 시장을 보시기 위해서는 전세 시장을 많이 보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전월세 전환율 이 부분은 항상 참고해 두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릴게요.